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원이 있었다. 또 권력을 사유한 거냐? 라는 의혹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5월 11일이었나요? 6월 11일이었나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는 사실상 폐업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 사임,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도 사실상 폐업. 그게 바로 윤석열이 취임한 직후에 발표됐었던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도 그만두고 코바나 컨텐츠도 사실상 폐업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바나 컨텐츠가 유지돼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최근 확인이 됐어요. 동작구 출신, 서울 동작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바나 컨텐츠 앞에 경호원 10여 명이 배치돼서 경비를 쓰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들이 코바나 컨텐츠의 집기류를 운반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어요. 아울러서 이 코바나 컨텐츠를 영부인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사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폐업하겠다, 대표도 그만두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대부분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옮겨갔고,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이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호원까지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뭐다? 코바나 컨텐츠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 운영 안 되는 것처럼 위장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런 결론을 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코바나 컨텐츠에 있던 직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실로 옮겨갔다. 영부인 팀, 배우자 때, 영부인 팀이 아니라 배우자 팀 이래가지고 거기 다 넘어갔다는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로 이전된 것도 모자라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경호원들까지 배치되어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경호원들이 코바나 컨텐츠 집기류를 막 운반해주고 있다. 뭐다? 사실상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영부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된 거죠. 코바나 컨텐츠 그만두겠다? 개뻥이었던 거지. 국민들을 속인 거죠. 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호실 차장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 근데 경호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어떤 경호관이 보낸 것 같아요. 여사님은 금일 11시경 한남동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어제 집무실, 코바나, 집기류 등의 이사 완료. 여사님 이동 후 3층 짐 정리 진행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집무실, 코바나, 집기류. 다시 한번. 집무실, 코바나, 집기류. 집무실이래. 코바나 컨텐츠를 집무실이래. 딴 건 다 좋은데 코바나 컨텐츠가 집무실이래. 문 닫는다며. 이거는 국민들한테 폐쇄한다, 문 닫는다, 그만둔다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뻔히 운영돼 왔다는 거죠. 자, 바로 지금 여러분 뒤에 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장면, 경호원들이 코바나 컨텐츠의 집기류를 옮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뭐에 쓰이고 있다?
김건희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호원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최순실 그 의상실에 뭐 누구야, 뭐 경호원인가 뭐 저기 비서관인가 이 사람 가 있던 거랑 너무 비슷한 장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자,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그냥 들어가지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경비 인력이 3배가 들어가요.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청와대 안에 집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웬만한 대로 다 이동이 가능해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더라도 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이걸 국방부로 옮기는 바람에 국방부를 또 경비해야 될 인력이 있고, 뿐만 아닙니다. 한남동에 관저를 만들려면 한남동 관저를 또 경비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어디? 빨리 관저도 안 들어가고 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바람에 아크로비스타 주변을 또 경비해야 될 인력까지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면 끝날 일을 3군데로 나눠서 3배가 들어가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어떤 적폐들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경비병력 들어가지 않았냐? 뭐 용산으로 옮겨도 똑같지 않냐? 아니, 용산으로 그냥 옮겼으면 똑같지. 근데 어디? 한남동으로 사무실하고 관저하고 사무실하고 집하고 따로 있잖아. 그런데 관저하고 사저하고 또 따로 있잖아. 그럼 3군데에 경비병력 들어가겠네. 그러면 한 군데만 보내면 될 거를 3군데를 보내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병력이 3배가 더 들겠네. 그러니까 이태원에 보낼 병력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그래 불가항력이다 쳐. 그런데 그 불가항력인 사고를 제때 대처 못하고 구조를 못하고 한 거, 피해를 줄이지 못한 거, 그거는 윤석열 때문이 맞네. 우리가 세월호도 그래요. 세월호가 갑자기 전복된 거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배가 2시간 동안 떠 있었는데 그 2시간 동안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 해경이가 누구고 쳐다보고 있었고, 정부는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중앙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똑같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왕좌왕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를 먼저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환자를 먼저 보내야 되는지 그것조차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서는 말이야. 바보들 아니에요? 난 정말로 바보 같다고 느낀 게, 순천향병원에는 응급 환자들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이거든. 응급 환자 제일 먼저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운 병원에 그 다음 가까운 병원 역시도 응급 환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강 건너서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역시 응급 환자들을 보내야 됩니다. 거기도 이제 가려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성모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을 응급 환자를 환자들을 신속하게 보내야 될 곳으로 병원을 2개를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신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영안실이 크게 확보된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 그럼 보람의 병원을 보낸다든지, 서울대 병원을 보낸다든지, 백병원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해가지고 순천향대병원으로 시신 보내면 됩니까? 아니, 거기 환자 가야 돼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장관님 오셔서 브리핑 받습니다. 이딴 소리 했더니, 장관은 거기 브리핑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휘를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장관님, 시신하고 환자들이 엉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고 시신을 조금 먼 데라도 영안실이 큰 데로 보내. 그게 어렵니? 그게 어렵냐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본 적이 없으면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었잖아요. 그죠?
경찰 영역이 조금만 있었어도 아마 누군가 그런 사고방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었단 말이야. 속 터지는데. 여하튼 이게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에 그동안에 위기 상황 대처하는 위기 대처반이 계속 돌아갔어요. 청와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있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지만 초기 대응은 어디서 한다? 국정상황실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전부 다 대통령만 찾아볼 텐데 긴급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주겠냐고. 대통령이 제일 최종 책임질 거 아니야. 대통령만 쳐다봐 전부 다. 근데 재난안전대책본부 글로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해. 재난 발생 초기에는 별 수 없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긴급 상황을 대처하는 요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 공중분해돼 버렸잖아. 진짜 또 얘기가 또 승질나기 시작하네 또. 자, 여하튼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한남동에 안 들어갔냐? 그래 용산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 옮긴 것까지 좋은데 그까지는 그래 케어해 주겠는데 근데 왜 이미 한남동 이미 다 수리도 끝났는데 왜 이사를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었냐? 이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실제로 경호구역이 세 곳으로 증가하면서 경찰 병력이 많이 딸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코바나 컨텐츠 때문이었냐?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온 거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 있어야 되느냐? 왜 사무실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긴급 상황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대통령을 쳐다봅니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봅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은 일단 누가 담당하세요. 그리고 총리가 출근하면은 총리가 통제하세요. 요거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된다?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장관이라든지 뭐 경찰청장이 출동할 때까지 그 상황 통제는 국정상황실 상황반장 네가 해. 그 다음에 청장이 오면은 인수인계 해줘. 이 일을 누가 한다? 초기 상황 통제는 사실상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속 터져. 국정상황실 그럼 왜 있는데? 지통실이 왜 있는데 이 사람아? 네. 오늘 김대기 실장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국정상황실이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됩니까? 그거 아니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그걸로 해야지. 누가 그걸 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에 돌아갈 그 재난이 발생한 초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을 때 혹은 거기서 상황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만 쳐다본다? 다 청와대만 쳐다보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제가요 전역하기 직전에 서해교전 3차 사태인가 연평해전 사태인가 할 때 세 번째 사태 났습니다. 거기서 그 윤영아 소령이라든지 이렇게 참수리 고속정 256호인가요? 그 참수리 고속정이 북한 고속정 공격받아 침몰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다들 어디를 쳐다본 줄 아세요? 일제히 군 통수권자한테 시선이 다 갑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일 시절이었거든. 좋은 시절에 군대에 있었던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통령을 할 때 군대 생활했다.
참 좋을 때였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을 때였어. 행복했던 군생활이었던 것 같아. 여하튼 예, 대학 대통령을 쳐다봐요. 원래 그거 합참에서 하게 돼 있거든. 합참 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대통령만 쳐다봐. 왜? 응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한다? 결국 대통령이 하거든. 마찬가지예요. 초기 대응이 엄청 중요한데 초기 대응할 때 그 얼마나 자원을 갈아 넣을 것이냐 그 결정은 결국 어디서 한다?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찌 돼야 돼? 적어도 국정상황실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지 한남동에 있는지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강남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술 처먹고 있는지 그 모르는 상황이면 통제가 되겠냐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당장 행방이 동선을 몰라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그럼 안 되면 쫓아 뛰어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용산에 있어요? 아니. 한남동에 있어요? 아니. 아크릴로에 있어? 아니. 어디? 강남 어디 헤매고 다니냐? 어디 있는 건데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긴급 상황일 때 대처가 되겠어요? 안 돼요. 경찰력이 대통령 경비 때문에 세 군데로 분산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초기 대통령의 동선이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면 그것도 그만큼 골 때리는 일이 없어. 그리고 국정상황실에 대통령이 딱 위치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상황 통제가 되지. 근데 청와대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상황 통제가 금방 돼요. 그런데 한남동에 있다가 아크로비스타에 있다가 강남 어디 청담동에 있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상황 통제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가 속 터져. 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코바나 컨텐츠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를 안 했던 거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코바나 컨텐츠 때문에 이사를 안 한 거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때문에 지금 앞으로부터는 코바나 컨텐츠 때문에 용산 사태 대처가 늦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속상합니다. 자,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테디 12남매맘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소정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라고 하셨네요. 예. 귀신 같은 년 사진 좀 치워주세요. 예, 치웁시다. 자, 정정님, 유가족분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실에 있던 위기 대처 능력이 그대로 유지됐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예, 박무범님, 김현숙님, 그리고 허정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 분, 박무범님, 김현숙님, 허정님 이분들은 꾸준히 저한테 후원해주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일호님, 방송에 안 나와요, 유가족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혹시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조금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 말씀을 좀 제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고, 혹시 방송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출연을 안 하시더라도, 피해자, 유명한 희생자분의 명복을 좀 빌고 싶다. 내 자식, 마지막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좀 받고 싶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살아온 그 생애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샛별 하나님, MBC를 해외 순방 전용기에 안 태운대요. 예. 참, 이런 언론 탄압도 하네요. 참. 속 터질 일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자, 장영진 TV 벌써 지금 1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2시간 가까이 돼 가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